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드 꿀단지 PD입니다. 40만원대 5G 스마트폰 샤오미의 Mi 10 Lite가 7월 17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녀석 이전에 가장 싼 5G 스마트폰이 갤럭시 A51 5G로 57만 2천원이었으니까 45만 1천원에 나온 Mi 10 Lite 5G보다 12만원 정도가 비쌌어요. 샤오미는 중국 제조사다 보니까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제법 있고, 샤오미 하면 가성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20만원대 스마트폰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45만 1천원이라는 돈을 써서 굳이 Mi 10 Lite를 사야 할까라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Mi 10 Lite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국내 출시된 3종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5G, LG 벨벳, 갤럭시 A 퀀텀 5G와 함께 보겠습니다. AP, 램, 저장 공간,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스마트폰의 주요 스펙을 적어둔 표에서 제품명과 가격이 없다면 어떤 것을 고를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엇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명과 가격을 적어놓고 다시 보면 선택이 더 쉬울까요? 가격을 보고 스펙을 보면 Mi 10 Lite를 선택할 것 같은데 중국 제품이라는 것에서 머뭇거리게 되죠. 아무튼 가격 대비 스펙이 나쁘지 않은 Mi 10 Lite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스는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예전과 다르게 주요 특징 등 군더더기를 붙여두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젤리 케이스와 설명서가 나오고 Mi 10 Lite 전원 어댑터 USB-A to USB-C 케이블이 나옵니다. 이어폰은 없어요. 전원 어댑터는 22.5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기본 보호 필름도 부착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처음 꺼내서 바로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Mi 10 Lite가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니까 칭찬할 만한 포인트예요. 공식 수입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최초에는 오프라인 판매도 계획을 했었는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아쉽게 불발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평범한 편이고 색상은 국내에는 코스믹 그레이로 단일로 출시되었습니다. 인덕션 형태 카메라는 이제는 충분히 적응되어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상단에 3.5파이 오디오 단자, 적외선 센서, 마이크가 있고 오른쪽 면에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하단에 유심 트레이가 USB-C 타입 단자와 스피커 마이크와 함께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를 꺼내보면 듀얼 유심 지원하지 않고 외장 메모리 확장도 안됩니다. Mi 10 Lite는 좌우 측면 모양이 살짝 이상합니다. 언뜻 보면 다른 스마트폰들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표신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면에서 후면이나 후면에서 전면으로 만져보면 장애물 하나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엣지나 플래시나의 문제를 넘어서 왜 이렇게 마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항상 씌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정면에서는 물방울 로치가 적용된 6.57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단과 측면의 베젤은 괜찮은데 하단의 베젤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보급형 모델이면 아쉽지 않을 텐데 중급형 라인업에 있으니까 조금은 아쉬워요. Mi 10 Lite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765G는 중급형에서는 최상급 AP입니다. LG 벨벳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765보다 그래픽 성능이 10% 정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점수를 확인해 볼 텐데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왼쪽에 엑시노스 980을 탑재한 갤럭시 A51 5G, 오른쪽에 스냅드래곤 765를 탑재한 LG 벨벳 점수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안투투가 32만 점대, 긱벤치5가 싱글코어 618점, 멀티코어 1935점, 3D마크 오픈GL 3358점, 볼칸 3109점이 나왔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Mi 10 Lite가 긱벤치5 싱글코어를 제외하고 가장 잘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퍼포먼스를 확인할 때 항상 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로딩을 해볼게요. 제법 빠르게 로딩이 끝났고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화질은 HD 화질에 고 FPS 또는 밸런스 화질의 울트라 FPS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냅드래곤 765G가 상당히 잘 나온 AP니까 GFX2를 이용해서 설정 제한을 풀어서 HDR 고화질의 극한 FPS로 게임을 해봤는데 상당히 쾌적합니다. 반응 속도나 화면 전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광각, 2배줌 촬영 메뉴가 있는데 망원 렌즈는 없으니까 2배줌은 디지털 줌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뛰어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진이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샤오미는 접사를 참 좋아해서 꽤나 오래전부터 접사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접사 렌즈를 넣기 시작한 삼성과 다른 점은
접사 렌즈를 이용해서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접사 촬영 결과물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촬영 환경에 다양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만족스러워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야간 사진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동탄 호수공원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봤는데 사진 상태가 제법 좋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40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결론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만족스러워요. OLED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배경화면 사진들을 쭉 넘기면서 보면 사진이 워낙 좋은 탓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자연 영상을 틀어서 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의 미 UI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iOS를 많이 닮아 있었는데 글로벌 시장 겨냥을 위해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구글의 순정 OS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는데 거부감은 들지 않고 간혹 배색 방안처럼 어색한 한글 번역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사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에 들어가면 터치 도우미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로가기 동작을 미리 지정해두면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동작이나 기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화면 제스처도 괜찮은 기능인데 일반 설정 전체화면 디스플레이에서 버튼을 전체화면 제스처로 바꿔주면 하단 소프트 버튼이 사라집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 최근 항목 전환, 이전 앱 이동 제스처 모드가 계속 써보면 제법 괜찮아요. 그 밖에 두 번 두드려서 화면을 깨우는 노크온 설정 가능하고 노치 숨기기를 통해서 물방울 노치가 잘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홈화면은 앱서랍이 없는 형태인데 설정 홈화면에서 앱서랍 모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 스마트폰이 국내 공식 출시되어도 해외 글로벌 버전과 다른 점은 어댑터 외에는 없었는데 미튼 라이트는 자급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양을 달고 나왔다는 것이 달라요. 제가 가진 미튼 라이트는 SKT향이라서 스마트폰을 켜거나 끌 때 SKT 로고를 만날 수 있고 홈 화면에 통신사 앱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T나 LG U+ 향으로 나온 제품도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점프 VR은 필요 없으면 바로 삭제하면 되는데 T 멤버십, T 월드, 원스토어는 삭제가 안 되는데 비활성화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욕점 먹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체 인식은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지문 인식은 온스크린 방식인데 인식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얼굴 인식은 3D 방식은 아니고 2D 방식인데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등록했는데 착용하고도 인식이 잘 됩니다. 오디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스피커도 그렇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어봐도 소리가 제법 괜찮아요. 막 뛰어난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160mAh를 탑재하고 있고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45만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나온 샤오미의 Mi10 라이트는 5G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대를 낮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제품 자체도 쓸만합니다.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5G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단지 가성비를 쫓는 소비자라면 이 녀석보다는 5월에 나온 홍미노트 9S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